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뽑는 대회인 스트롱맨 경기들을 보면 선수들의 순수한 힘에 놀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괴물 같은 사람들은 과연 싸움도 잘할까, 격투기도 잘할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종종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 전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데드리프트 500을 드는 영국의 에디 홀, 그리고 데드리프트 501을 드는 아이슬란드의 하프 토르비온슨, 이 두 사람의 복싱 매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실제 싸움과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에디와 토르는 둘 다 스트롱맨 선수 출신인데 피지컬과 힘이 얼마나 괴물인지 말씀드려보면 둘은 데드리프트 세계 기록 1등과 2등뿐만이 아니라 에디는 2017년 스트롱맨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하였고 토르는 뒤이어 2018년에 1등을 한 선수들입니다. 에디는 항상 스트롱맨들 사이에 있어서 키가 작아 보이는 느낌인데 그래도 사실 키가 191이나 되고 몸무게는 스트롱맨 전성기 시절 기준으로 196kg이었습니다. 토르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맨 사이에서도 커 보이는데 키가 2m 6cm이고 스트롱맨 시절 몸무게는 210이었습니다. 둘 다 놀랍게도 체중과 키가 1대1 정도 되죠. 그렇지만 이번 복싱 매치에서는 둘 다 체중은 엄청나게 줄어서 에디는 142, 토르는 152kg이었다고 합니다. 스트롱맨 시절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보입니다. 체중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웨이트 방식, 유산소, 식단 등등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역시 약물 사용 변화가 분명히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몸매들도 조금 더 자연미가 있죠. 에디와 토르 둘 다 데드리프트 500이 넘고 세계 스트롱맨 1등 출신이기 때문에 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수치로 보자면 에디는 벤치프레스 265kg를 6번을 하고 스쿼트는 325kg를 자그마치 15번을 한다고 합니다. 토르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는 460을 하고 벤치프레스는 팔이 길어서 그런지 조금 약해서 250을 한 번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신의 힘이 중요한 로그리프트라는 것은 둘 다 기록이 공교롭게도 1kg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213입니다. 로그리프트는 역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테크닉보다는 순수 힘이 더 필요한 운동이고 수행 시 쓰는 힘을 보면 다른 운동 종목으로 전환하기 쉬운 아주 실용적인 운동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여건상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긴 하지만요. 에디와 토르 둘 다 파워리프터는 아니라서 전성기에 공식 3대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토르는 파워리프팅 대회에 출전해서 1100을 기록한 적이 있고 에디는 공식 대회 3대 기록은 없습니다만 평소의 훈련 중량 등을 봤을 때 역시 무난하게 최소 1톤은 넘을 걸로 보입니다. 에디와 토르는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성적도 비슷했고 나이도 1988년생으로 동갑이기에 좋은 라이벌이자 친구로도 유명했는데 이 두 스트롱맨들이 왜 2022년에 와서 복싱 매치까지 하게 되었냐면 중요하긴 하겠지만 단순히 돈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서로 쌓인 앙금이 있어서 싸움 대신 복싱 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번 복싱 매치에서 진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곳에 20만 달러, 약 2억 5천만 원을 기부해야 하고 상대방이 더 센 스톡맨이라는 치욕적인 문신을 몸에 새겨야 한다는 내기까지 했고요. 이 둘의 스토리는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7년 스톡맨 세계대회 우승자는 에디인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첫 결과는 토르가 1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직후에 바이킹 프레스라는 종목에서 토르가 프레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감점 처리가 되었는데 그 결과 단 1점 차이로 에디와 순위가 바뀌게 되어 토르가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토르가 정말 리프팅을 잘못했니 안 했니, 에디가 진짜 1등이니 아니니 하는 얘기들이 많았고 이후에 둘은 서로 대화도 중단하고 이벤트 자리에서 마주치게 되면 인사도 하지 않았으며 각자 자기가 진짜 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토르는 17년 대회 당시에 자기는 리프팅을 제대로 했고 결백하다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 딸을 걸고까지 시전을 했지만 끝내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2등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침 에디는 17년에 역전으로 우승을 하자마자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며 스트롱맨 선수 은퇴를 선언하였고 토르는 스트롱맨으로서 에디에게 복수를 할 기회를 평생 잃어버렸습니다. 토르는 절치부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다음 해인 18년에 스트롱맨 세계대회를 우승하였고 19년에는 동기를 잃었는지 3등을 하고 직후에 은퇴를 선언했죠. 이것이 17년에 있던 논란이었는데 에디가 2020년에도 영상을 전문적으로 길게 만들면서까지 얘기할 만큼 끝나지 않는 논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피셜 기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딸까지 걸었던 토르가 바이킹 프레스를 잘못했고 에디가 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킹 프레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시 프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규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팔꿈치를 끝까지 펴야 하고 내리라는 신호를 듣고 내려야 하고 리프팅 직후 무릎을 2번 굽히면 안 되는 규칙인데 이게 실제 경기를 보면 다들 급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은 애매하긴 하지만 토르는 명백하게 계속해서 팔을 쭉 펴지 않고 무릎도 2번씩 굽히는
흔들리는 모션이 자주 보여서 감점을 당한 것이었죠. 이후에 스트롱맨에서 복수할 기회를 잃은 토르는 에디가 가지고 있던 제일 자랑스러운 기록인 데드리프트 세계 1등 500kg을 깨겠다고 선언하였고, 계속해서 데드리프트 연습을 하더니 자그마치 3년 후인 2020년에 에디의 기록인 500kg보다 오직 1kg가 높은 501을 드는데 정말로 성공하였고, 에디보다 자기가 더 세다고 주장하였죠.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우한 폐렴 때문에 국제대회가 못 열리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토르가 자기 체육관에서 이벤트로 진행을 하였는데, 아무리 심판과 미디어들이 검증을 했다고 하지만 본인의 체육관에서 한 기록은 인정할 수 없다며 에디가 진짜 데드리프트 챔피언은 여전히 자기라고 주장했고, 에디의 팬들 또한 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토르는 에디가 다시 억지를 부린다면서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면서 다툼을 하였는데, 이게 자칫하면 현피까지 갈 상황이 되었고, 이 둘은 끝나지 않는 질긴 스트롱맨의 악연에 결국에는 서로 치고박는 복싱 매치를 하기로 한 것이죠. 이 복싱 매치가 잡혔을 당시에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디의 승리를 예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디는 거구에 어울리지 않는 날렵한 모습과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스포츠의 재능을 보여주었고, 토르는 항상 어떤 운동이든 조금만 하면 숨을 거칠게 쉬면서 체력 문제가 보였고, 게다가 거인들 특유의 느릿느릿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단순히 힘만 센 이미지였기 때문이죠. 진지한 건 아니었지만 토르가 UFC 챔피언 맥그리거와 레슬링 비슷한 스파링을 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 물론 맥그리거가 워낙 빨라서이기도 하지만 토르는 단 한 번도 맥그리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농락당하는 모습마저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토르가 에디에게 무조건 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매치가 잡힌 이후인 최근의 행보를 보면 토르는 다른 일정들을 줄여가면서 진지하게 계속해서 복싱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에디는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력 노출을 막기 위한 연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싱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에디와 토르가 둘 다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채널 컨텐츠를 보면 알 수 있었는데, 에디를 보면 중요한 복싱 매치가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죠. 중국의 극한기와 에디의 부상 때문에 원래 열리기로 한 날짜보다 연기가 되었지만, 얼마 전 2022년 3월 19일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덩치가 큰 둘의 복싱 매치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둘의 체중은 합쳐서 294kg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역사상 가장 무거운 복싱 매치이기도 했는데, 경기는 3분 6라운드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영상을 고화질로 전부 볼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경기를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토르의 판정승이었습니다. 경기 내용은 역시 선수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단순했지만 둘의 무게감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에디는 복싱을 배운 티를 내긴 했지만 경기 내내 큰 훅만을 고집하면서 한 방을 노렸고, 토르는 침착하게 긴 리치를 이용하면서 복싱의 기본인 잭과 스트레이트를 계속 내면서 흥분하지 않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에디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패턴으로 훅을 던지니까 토르는 서서히 감을 잡았고, 경기 중반 이후에는 더 이상 제대로 맞지 않았죠. 그러면서 에디는 점점 체력이 떨어지자 더 이상 훅도 제대로 못 내고 긴 리치에 번번이 막히다가 주먹을 피하는 속도도 느려지면서 그로기에 가깝게 다운도 되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토르가 사실상 경기를 지배하면서 판정승하였습니다. 이렇게 2017년에 딸에게 약속한다는 말까지 했지만 결국 스트롱맨 대회에서 패배했던 토르는 포기하지 않고 3년 후인 2020년에 데드리프트로, 5년 후인 2022년에 복싱으로 에디를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히 엄청난 노력이고 대단한 모습입니다. 복싱 경기 이후에 둘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 온도가 역시나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에디는 경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게 되어 있고, 토르는 신이 나서 음악까지 깔면서 에디를 다운시키는 영상들을 인스타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틱톡에도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서 진 사람은 20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부하고 승자가 더 강한 스트롱맨이다 라는 문신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에디가 기부는 몰라도 그런 문신을 할지 의문이네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토르는 5년이나 에디에게 밀린 느낌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평생 발 뻗고 잘 것 같고, 에디는 평생 토르에게 힘에서 지고 복싱에서까지 맞았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에디는 여전히 세계 최상급의 괴물이지만요.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 시 미끄러짐을 막아주어 부상 방지를 해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시켜주어 기록까지 향상시켜주는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45파운즈의 논슬림 머슬핏 티셔츠, 건강하고 강력한 운동 생활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영상의 정보란과 댓글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